오늘 오후 4시 반까지 이어지는 토론에 좀 더 알차고 수기와 경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과목이 뭐였죠? 예, 상권입니다. 끝나고 나면 거의 논문 하나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셨고, 어제 우리 표대중 이사님이 표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교통영향평가 뭐 이런 거 내 입으로 얘기하게 될 경우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번에 또 그런 공부들 하시면서 전부 다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창원시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공부도 하시고, 결국은 정치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지혜가 늘어나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창원시에서 또 여러분들 같은 지혜로운 시민들이 늘어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 과목은 상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자 여러분들과 또 신세계 프로퍼티 같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만은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데, 서로 간의 생각은 같습니다. 상권을 살리고 창원시의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같은데, 방법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경청하시고 또 수기하심으로써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권의 첫 번째 발표자는 먼저 찬성 측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아마도 좀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데요. 경기과학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조춘환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질의응답까지 하는 것은 이번 상권 세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대안토론이라고 해서 양쪽의 발표자가 두 분 나오고, 요번에는 제가 오후 1시에는 가운데에 앉을 겁니다. 가운데에 앉아서 양쪽이 서로 간의 생각과 입장을 대안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에는 상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형식은 같겠죠. 발표하고 여러분들 조별 토의한 이후에 세 번째 여기 나오셔서 질의응답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처음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알차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네. 좀 더 긴장 풀지 마시고 상권에 관한 경청의 시간입니다. 찬성 발표자로 조춘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기술교 조춘환 교수입니다. 제가 아침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아침에 인사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밥을 먹었는데, 같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같이 이제 즐겁게 먹고 싶어 혼자 밥 먹는데, 아까 인사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조춘환입니다. 네, 오늘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제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셨어요? 네. 제 이름? 네, 제 이름을 치면은 네이버에도 한 1000몇 개가 나오고요. 다음에 저와 제 와이프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보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발표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전화번호도 못 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 스스로 제가 가치를 창출하고, 제가 믿는 거를 저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믿어주기 때문에 저한테 뭐 문자 폭탄이라던가 이런 걸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제 댓글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들어가면 죽는다, 너 죽을래.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 거에. 근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한카드 데이터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상권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유능하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시흥에 있는 전문대 교수가
그 많은 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팩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사건에 대한 다른 주장입니다. 반대측에서는 매출액이 마이너스 9.1% 감소한다고 그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7.8%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조사하면 정확할까? 저는 신용카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제 데이터의 60%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카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건정보 시스템의 이런 거보다 국민카드를 통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데 13%입니다. 저는 신한카드를 데이터로 하고 있는데 23%고요. 그리고 모든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3%를 증명하지만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데이터는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프로젝트를 할 때 미리 보고 들어옵니다.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용역을 못 받겠죠. 왜? 이거 프로젝트 못 하겠죠. 결제를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결과가 자기에게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본론적인 결과를 내면 결제를 미룹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바꿔달라는 거죠. 근데 카드 데이터는 제가 돌려도 같은 결과, 다른 사람이 돌려도 같은 결과입니다. 왜? 같은 데이터를 씁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입니다. 2014년에 반대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그 개요입니다. 그 최종 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본 조사는 목적은 대기업들이 대형 쇼핑몰 출점으로 인해 임금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 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대형 쇼핑몰 출점이 지역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설문, 조사 목적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설문 협조 요청, 특히 대형 쇼핑몰 출점 전후 결의 신중한 응답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친구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고하죠. 그러면 학교폭력에서 불만족이 많겠어요? 만족이 많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설문응답에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여기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설문조사 같은 설문조사 같은 기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46.5%, 하나는 9.1%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그 결과는 창원시 거를 조사할 때는 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원시에 스타필드가 들어갈 때 어떻게 느끼냐고 상인분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하면서 논문을 한 20개 정도 썼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요. 제가 설문조사 방법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원하는 응답을 많이 의도할 수 있습니다. 설문문항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량을 보면 파수시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 데이터나 우리가 통계청 데이터에 보면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아울렛이 증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울렛이 증축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창원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창원시의 소상공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창원 스타필드가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상인분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겠죠. 그리고 상인분들의 가족으로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같이 반대를 하게 됐죠. 근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여러분들 신문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분들의 반대와 소비자들의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반대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에서 7점대를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남점에 들어갔을 때 출점 후 5.6%가 10%까지 매출이 상승했고요. 고양점 같은 경우에는 10.1%의 매출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카드 데이터를 보면 이걸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카드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설문조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원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정보를 이용한 고객조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얼마나 창원 스타필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을 이용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가는 거, 이용하는 거, 아니 동시에 이용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고객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필드를 이용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스타필드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주변 점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소개되는 거죠. 카드 데이터는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데이터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수도권 앞에 조사에서 27,000명, 27,900분이 감소했고요. 상주 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통계청 자료로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 31,000명이 공사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도 통계청 조사에서 홍보근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보면 변화 없다라고 90.0%가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조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 거와 실제 통계청 데이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다르다고 보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영 상태 보면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걸 느낍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불경기가 경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최강도가.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없거나 주변 정부의 독립적 복합식품물은 3.1%입니다. 여러분들 하남스타필드, 수원몰 다 복합식품물 옆에서 한 거예요. 옆에서 조사를 하면 바로 옆에 우리 앞에 스타필드가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설문조사에서는 스타필드가 어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소상인 소상공인에서 진흥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면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 들어오면 바로 뭐 들어와요? 제대로 정산을 되면 다른 커피 전문점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도 이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스타필드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을 조사했을 때도 복합식품이라는 부분은 100명 중에 3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슈,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14% 감소했고요. 판매시설 40%가 감소했습니다.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다 구매나 비장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해봤을 때 창원 소비 같은 경우 2014년 이후 급격히 침체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청주거, 대전거, 창원거 거의 등급 조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창원만 이게 100이 안 됐습니다. 100이. 2014년 이후에 유일하게 창원만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메로 30분, 기장으로 1시간. 네. 여러분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외부로 유출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 김해 가서 쇼핑 많이 해보셨죠? 네, 기장에서도 해보시고. 근데 이런 아울렛은 누구랄까요? 혼자 가시나요? 네, 가족과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과 소상공인들 이용하는 것 좀 틀립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평일날 혼자 가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복합식품몰을 다니십니다. 왜 갈까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만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저희 딸한테 3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저희 조카들한테도. 그 이유는 뭘까요? 할머니, 손자, 손녀 자주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는 거죠. 우리 엄마 용돈 주면 애들이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아울렛 가서 복합식품몰 엄마 앉아서 애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는 거죠. 네, 복합쇼핑몰은 여러분들 객단가가 1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복합쇼핑몰 기장 가서 물건 안 산다고 눈치 주나요, 누가? 그냥 쇼핑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이나 이런 부분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울렛도 복합쇼핑몰도 경쟁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대구에는 최근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생겼고요. 기장분도 있고 다양한 점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점포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감각. 네, 그래서 전통시장의 현실입니다. 2019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99억 원, 특성화 사업 육성 16억 원, 부담환경시장 2년간 10억 원.
육성 사업 10억 원, 3억 원, 20억 원. 네, 복합 경쟁비리. 근데 쇼핑몰 여러분들 알고 계신 쇼핑몰입니다. 제가 가서 사진 찍었는데 빈점포 많습니다. 네, 빈점포 쇼핑몰이 고가 쇼핑몰이 전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하게하면 창원에 있는 쇼핑몰에 문이 닫았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활성화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쇼핑몰이 경쟁력이 없어요. 창원에 있는. 그럼 소상공인분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했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야죠. 올해 이게 2019년도 18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럼 활성화될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2011년도에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014년에 11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마산 합포구, 창동, 오등동굴, 정부지역, 문화, 현대와 스토리. 네, 제가 보기엔 모두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시나요? 자주 가시나요? 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토리나 단지 창동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으로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타빌딩업은 정말 지역인에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점과 하남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여기에 고양 스타빌드가 출점을 했는데 정육점은 매출액을 감소하고 뭐 슈퍼마켓 매출액 감소. 다른 부분은 대부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에서 5kg도 보시면 의류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또 모든 업종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업종도 있지만 거기는 업종 전환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러나 상권 전체를 보면 17%, 23%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상인들이 전통 국가시설은 잘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업종이 더 많고 창원 전체로 볼 때는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 스타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남과 고양의 차이점은 하남은 주변에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혜택을 누가 보고 있어요? 3에서 5kg가 더 혜택을 보고 있죠. 1에서 3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점포들이 스타필드나 고가시설은 더 혜택을 많이 본다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창원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점포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섞인 업종, 그래서 단일 이용 고객.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고양점과 하남점을 이용한 다음에 주변 점포를 동시에 이용합니다. 내가 기장에 가서, 김해에 가서 밥을 먹는 거죠, 옆에 가서. 근데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옆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김해 갔다가, 김해 첫 번째 가면은 아울렛에서 밥 먹죠. 두 번째는 어디서 식사하세요? 네, 주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여행 갈 때 처음에 어디 가요? 베이징. 두 번째 상하이. 계속 방문하면 뭐요? 지방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원시 전체로 퍼지는데 제가 보기엔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창원시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신규 고객 유치, 중소기업 연관과 신용카드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 이탈. 네. 사실상 아까 얘기했죠.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만 신규 고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n명동굴, 그 다음에 옥추집, 여러분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로 가는 것, 창원의 빅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뭐라고 말 안 하고 한 5초 드렸습니다. 반대쪽도 꼭 5초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뭐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15분간에 어떤 면에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한된 환경에서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찬반 양측이 합의한 룰은 꼭 서로 지키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아름답게 해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되었거나 마지막 사건에 관해서 발표해 주신 조춘환 교수님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는 반대측에서 우리 유수열 대표님, 여러분 뭐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거의 모든 걸 개인적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여기에 완전하게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뭐 인상 깊게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그 본인이 일하는 목장 그대로 왔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찬반 양측의 이야기를 균형감 있게 또 공평하게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측 발표자이십니다. 경남유통상인협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유수열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밤에 한숨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게 풀이 없습니다. 풀이 없고 오로지 한 달 동안에 제가 상인 한 명하고 알바 둘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진정 있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킴벌리 유한양이라는 훌륭한 멋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기업의 위원을 사회에 하는 따라는 기업의 위원을 진짜 반응합니다. 신세계는 어떻습니까? 자원을 가지고 승리와 독식을 끌고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상인이라는 자리보다 제가 20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영업부의 고객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케터로서 여러분들한테 신뢰감 있게 상인의 얘기를,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거기 실업자가 뭐 이게 되느냐, 뭐 그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서울의 실제 조사하고 이번에 창원 용역 보고서 그 두 가지까지 근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상권의 직접 피해 구체적인 수치를 계량해 볼 수밖에 없는 수치화와 그리고 골목 상권의 시장 규모 파이론이 진짜 중요합니다. 파이론을 가지고 모든 마케터들은 이게 일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존재 속에 사업이 어떻게 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찬성 쪽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미사일도 많이 봐. 그리고 시장의 본질 차원과 신세계가 정말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문화를 주는 것인지 상수로의 의미는 없는지 그것을 판단 비교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주제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의 실제 조사는 이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 근거를 했습니다. 서울의 타임스퀘어 영동포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경기도 파주, 금호동 문화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외곽 인근지역, 고양 이곳에 324개 실제 조사한 겁니다. 이 프리미엄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난 기준에 2014년 정답을 한 거죠. 이것은 근거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수치가 있고요. 자, 이겁니다. 3년 전에 소상공인 업종 업체를 전부 다 평균값이 2,898만 원 매출이 일어났네요. 그런데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고 난 뒤에 1,550, 46.5%가 하락했답니다. 이 자체가 수치라는 거죠. 자, 전통시장 상점과 도로변상가, 집합상가 공이 다 떨어졌습니다. 업종 업체를 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창원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근거를 보고 자, 실제로서 조금수인데나 실지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얘기입니다. 저희가 얼음 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측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40% 떨어질 것이라고 창원시 소상공인이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실제 보니까 20.3%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창원시의 소상공인들이 13만 7천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4대 보험을 겪고 있는 통계치에 바로 잡히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아무런 통계도 없이 알바하는 친구들까지 하면 20%가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창원시 인구의 50% 정도가 이쪽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 했을 때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창원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9.1%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를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많이 아셨습니까? 와서 많이 아시죠? 상공인들도 많은 부분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나다 보니까 그냥 그 알고 있는 필요만 속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 하락한다는 걸 보였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특이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조사할 때는 30대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조사를 약식으로 한 달간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상원의 얘기는 예측이었습니다. 예측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부분은 다 내려가는데 좀 더 부동산 등기업만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뭔가 생기면 좋아질 거라. 그런데 부동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그것이 효과를 오지만 넘칠 때는 전부 하락하게 됩니다. 창원시 주택보급률이 얼마입니까? 108%입니다. 지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소상공인만 기대 신뢰가 높고 결국 여기에 세력자 집단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자, 이번 소상공인 조사 중에서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13.4%가 포기하겠답니다. 이것은 어디의 문제죠? 봤을 때 취업, 개업, 별다른 대안 없음, 점포 이전, 업종별은 근로자 체계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그 자체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 이거는 30대만 했을 때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을 둘러싼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권 영향을 예측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타필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1년 안에 창원 지역의 의류와 식료품 등 소상공인 점포 4,500여 곳이 문을 닫고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가 스타필드 반경 10km 안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상권 영향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필드 입점 때 사업체 한 곳당 매출이 월 평균 약 120만 원, 연평균 1,500만 원, 약 9.1%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13.4%가 영업을 포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1년 안에 창원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4,500여 곳이 폐업하고 이로 인해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회적 손실 비용은 약 3,359억 원으로 창원시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30대 약식 조사의 그 기준입니다. 100대를 하게 되면 30대는 전체 소상공인의 48%밖에 차지하고 않지 않습니다. 100을 했을 때는 그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은 5,250억 정도 떨어진다는 부분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사자 수의 실직사는 18,000에서 27,000 얘기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근거는 여기서밖에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말씀드리는 거고 근거는 서울에 아까 20.4% 줄었다는 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폐비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00대를 할 때는 약 1,900억이 나옵니다. 이 사회적 손실 비용입니다. 창업할 때 평균 사양인업자가 7,350만 원 든답니다. 기업 비용 했을 때. 그리고 근로소도 빠지는 만큼 증가하는 만큼 이거 체감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소상공인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창업이 적으면 신세가 적은 겁니다. 예. SSM 하나 오픈할 때 동네 7개 문 닫았고요. 대형마트 하나 할 때 슈퍼마켓 20개 문 닫았습니다. 제가 장애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신세계는 70평짜리도 동네 지금도 오픈을 하고 있고 어제 아래도 지금 노브랜드 진해 자원동에 오픈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밀 현상이 제조업 실직자가 자유롭게 시장을 진입하기 게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통의 승가 독식의 시장 잠식은 이것은 사회적 합의로 가능합니다. 막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경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대형마트가 성장이 멈추고 맞습니다. 온라인 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빠지는 건 시장이 요만큼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슈퍼마켓도 오는데 슈퍼마켓도 대기업 SSM 되면 개인슈퍼는 이렇게 열악하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본질과 상술의 협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초상공인층은 실제 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대기업층은 연구 중심입니다. 그리고 시장 파이로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전체가 시장이 줍니다. 온라인 크기 때문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 파이는 줍니다. 그래서 나눔이 불가능합니다. 제한적이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확대 가능하답니다. 이거 믿겠습니까? 이거는 현실 구조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영향력은 낙수 효과, 그동안에 대기업이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지금 검증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빨대 효과가 내부적으로 80% 간다는 것은 엄연할 겁니다. 외부에서 20% 드러나는 것도 있겠죠. 이 20%를 가지고 마치 80% 인양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허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면 인구가 감소합니다. 어디가 더 많이 창출합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유통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은 기장인이 광명역인이 전부 다 어저께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시 재생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모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유통의 효과로 인구가 모인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통하기, 쇼핑하기 좋은 데서 이사 갔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쇼핑하러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것은 인구가 움직인다. 실직은 인구가 움직인다.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 찾아갑니다. 창원이 그래왔고요. 창원이 5만 줄 때 그 인구가 어디 갔습니까? 일자리 찾아갔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3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산업구조에서 하나의 일자리로 볼 때 문제는 보이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들의 삶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들의 일자리를 보십시오. 일자리가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 여러분들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기업에 다니면서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 놓으십니다. 저도 이래 놓았습니다. 할 게 자유롭다 이런데 오시는 겁니다. 시장 파일에서 해볼 게 있죠. 그리고 일자리론 지금에 27,000을 얘기하고 여기는 뭐 1,700 좋습니다. 1,700 70% 정규직이니까 합시다. 할게요. 믿을게요. 그래도 1,200명, 1,300명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10,000명, 20,000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2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LG전자가 4개나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많은 사람들 무너지고 다른 데로 빠진다는 거죠. 이걸 직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역순환, 자본 유출되고요. 자, 한쪽이 잘 되면은 한쪽은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일부 특정 지역에 조금 자본이 장사된 자본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다른 쪽은 빠지게 되는 게 공동화를 얘기하고 지금 적당한 어떤 우리가 쇼핑몰은 있습니다. 최저판이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는 선점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에 650만 인구 중에 적당한 4개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있다는 분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골목 상권 이제 좀 파이가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는 좀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답게 대기업의 이제 시장 꽉 찼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고 힘을 빌려주고 했던 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미국은 진출하고 일본 왜 진출을 못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골목에만 이렇게 쳐들어옵니까? 자, 스타필드 전부 임대업자입니다. 유통 아닙니다. 그 전체의 임대를 하고요. 간에 신세계는 유통, 트레이디스크는 이마트 이런 것만 할 뿐입니다. 전부 다 임대업을 한다는 부분이 저기 나타나고 있고요. 자, 제가 며칠 전에 국면에 마트 하나 문 닫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뭘 하는가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이마트가 개이마트를 밀어내고 개이마트가 없어요.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깃집 옆에 분대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과잉 경쟁을 과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대기업이 밀어내니까 그 다음에 고깃집을 받고 고깃집을 만들고 서로 과밀 경쟁하고 있고 이런 다 열악한 겁니다. 누가 원인 제공했습니까? 대기업입니다. 자,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과 소상 생존권에 대해서 항상 갈등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의 주장을 강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2012년도에 한 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강제 휴무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그게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게 더 정의롭다고 말해요.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같이 사는 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항은 막아냈습니다. 포항의 판결이 뭐냐면 소수의 집중된 이익으로 제공되는 소비자 편익보다 다수의 공급자의 안전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게 더욱 발전되고 사회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변화를 곁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토요일이나 어제 토요일 오전 같으면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페이지 넘김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그 책을 안 보시던가. 근데 어느샌가 지금 여기 계신 그 200여 분의 참여자들이 발표자의 발표를 따라서 지금 책을 하나씩 같이 보시는 걸 곁에서 보니까 창원 시민 여러분들 확실히 학습의 속도가 정말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반대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또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우리 유수열 대표님께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론화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쩜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또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고 말이죠. 내가 귀가 얇은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숙이는 분입토의, 조별토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같은 향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지 한번 또 이야기 나누시고, 조금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또 양측의 두 분 모시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별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고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지금 방금 전에도 한번 보셨는데 경기과학대학교의 조철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지지모임의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김도우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어서 반대측입니다. 경남 유통상인협회 회장님이시죠. 우리 유수열 대표님. 자, 이어서 서울에서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한국 4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조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반대측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뜻인데요. 18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발표자 모시도록, 발표자가 아니죠. 질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충동에서 온 지민입니다. 18조입니다. 어제부터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빡세게 놀고 몰랐어요. 반백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서 바로 보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어제와 이 시간까지 오고 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질문을 저희 18조에서 야심차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어제까지 저희들이 공무원 수비하고 경청한 결과를 보면 어제 반대측 입장에서 교수님들이 여러 분 나오셨는데 유럽의 스타필드가 대안으로 유럽의 어떤 스티프트형 구조를 가진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1, 2층을 무료로 개방하면 조건부로 해서 그 조건부로 해서 스타필드를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저희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그런 쪽이 아닌 한 시민으로서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한번 반대측에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현대까지 저희 마산의 뭐 창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혈세를 투자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성과는 너무나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스타필드를 반대한다면 반대하고 그 자리에 어떤 뭐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그게 활성화가 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큰 의문점이 있고요. 저는 한 소비자로서 양과 질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필드 입점이 무산된다면. 그렇다면 이 대안이 반대 측에서는 과연 우리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지금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것들은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산 하랴랴 부대가 시민모금이 됐듯이 그렇게 시민의 힘이 필요하고요. 대안이 있으면 그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는 마산만 매립지 있죠. 해양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를 저희가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하면 대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욕구 충족은 어제 저희도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기 복합 쇼핑몰은 한 도시에 집중하기보다 어차피 도시의 발전은 메트로시티랍니다. 불경이 650만 해가지고 1000만 도시로 이렇게 미래 도시는 그렇게 발전합니다. 여기에 도로망이나 교통망이 그렇게 형성되고요. 미래 도시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스타필드와 같은 저희가 김해 프리미엄 아울렛, 워터파크니 뭐니 그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들고 되고요. 그리고 대안입니다. 상인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에 30군데를 선정해서 한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시하고 상인단체하고 연합회가 주체가 되고 여기에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어느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봅니다. 그거는 결국 또 시민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대안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세계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상인단체하고 컨소시엄도 되겠죠. 컨소시엄이라는 부분도 만들어낼 새로운 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대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주권도 필요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명력도 중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17조에서 질문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마산 영구에서 온 백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정말 우리 창원시 지역발전과 공사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우리 그 반대측 유수열 우리 레벨 정말로 동경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17조로 고위 교합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은 우리 찬성 조충환 교수님이십니까? 네. 좀 발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대형마트가 각 지역마다 들어서면서 많은 약속을 사실 구조상은 아닌 법제화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속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행의 진행자
순간에 입점하고 나면은 약속 폐기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아주 피해를 보는 그런 허탈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필드에서 상생 방안을 얘기하시는데 기존 여러 마트, 대형마트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냥 말로만 구두상으로 밝혀진 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의식이 해결이 돼서 정말 고민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결정하시고 다른 데에 약정을 해서 정말로 공평이라도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법제화해서 이걸 실행에 먼저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니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SSM이 여기 써 있습니다. SSM이 들어올 때 상생 방안으로 제출한 걸 알고 계신 내용 있으세요? 있으신 분? 상생 방안이 뭐다? 원래 상생 방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SSM이 출점을 할 때 중소상인들한테 상생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했을까? 대형마트가 출점을 할 때 무엇을 제시할까? 그런데 복합 쇼핑몰이 출점할 때 중소상인들한테 무엇을 제시할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군요. 몰라요. 네, 모르죠. 네.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몇 분, 그 다음에 정부 기관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지켰다 안 지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창원시를 느끼면서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서 이거를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근데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협력 계획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이행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이행점검이 안 되면 공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지금 현재 최근에 했던 영덕점 같은 경우, 롯데마트 영덕점 같은 경우가 이행점검 대상이 되고 있고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 방안이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금전적인 합의도 있었어요. 2014년도 이 정도죠. 2018년도 이제 금전적인 합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동마케팅 이런 걸 바뀌었기 때문에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창원시에도 물어보면 대형마트들이 이행점검, 지역협력계획서에 나온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뵙기에는 3일차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여러분 질문하실 때 그 분위기나 느낌조차도 좀 변화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나 느낌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서로 간에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12조에서 반대측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12조에 이어서는 20조에서 질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조에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예, 마산 해운구에서 온 구태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146페이지에 반대측에서 주장하시는 골목 상권 시장 파괴 중단하고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달라 주장하시는데 과연 이 스타필드를 안 들어온다 해도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필드 안 온다고 해가지고 꼭 소상공인들은 뭡니까 이게 그건 있지만은 피해는 있지만은 큰 피해가 많이 있을까요? 이게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측에서 예. 네, 반갑습니다. 자영업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하고 경쟁
말고도 경쟁력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라든가 개발이 되고 나면 항상 임대료가 폭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피자나 치킨집처럼 외식업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창업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저희 중소상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채용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많이 자영업 창업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예전부터 보면 자영업들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정말 동네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 같이 골목상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2000년도서부터 대형마트들이나 SSM이나 이런 대기업 자본들이 똑같은 품목을 갖고 골목상권에 들어오면서부터 과다한 경쟁이 부추겨졌다고 좀 봅니다. 골목상권의 상인과 상인 간에 서로 경쟁하는 요소보다는 대기업 자본들, 신세계나 롯데나 이런 대형 유통업종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SSM, 뭐 심지어 편의점, 그다음에 온라인몰까지 이런 가능한 모든 소매 상권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골목 상권의 상인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 주는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대기업들의 진입 정도만이라도 골목 상권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준다면 지금 각종 이 정부 들어서 골목 상권의 상인들도 많은 협업화 사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제로케이라든가 아직 이런 지역 상품권은 굉장히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서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아까 했던 상권 르네상스 같은 이런 정책들이 같이 좀 마련돼서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들이 더 확보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당히 말씀 잘해주셨네요. 예, 20조에서 이어서 찬성 측에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회원구에서 온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 찬성 쪽에 드리는 질문인데, 그 스타필드가 복합 문화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 업체들을 이제 선정을 하든 뭐 해서 임대를 해주는 식의 이제 임대업자의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창원에 스타필드가 입점을 하게 되면 이제 영세한 임차인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소상공인들도 그러면 이제 입점을 해서 이제 많이 장사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대기업에 배만 불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협력 계획서의 상생 방안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뭐 대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조항이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스타필드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부분 본사화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필드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임차인분들이 스타필드와 계약을 하는 줄 아세요. 근데 A라는 브랜드가 들어가면 A라는 브랜드와 본사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에 대해서 스타필드가 단열을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타필드한테 임대업을 하시는 쪽에서 그거를 모집해서 임차인을 모집해서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더 파워가 높을까요? 아니면 백화점이 파워가 높을까요? 스타필드가? 여러분들 나이키가 더 브랜드 파워가 높을까요? 백화점 스타필드가 더 높을까요? 나이키. 여러분들 나이키가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쇼핑몰이나 이렇게 많아지면서 브랜드들의 파워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브랜드 본사에서 스타필드와 입점 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계약 체계를 모아서 임차인을 하게 됩니다. 그 임차인은 창원에 있는 지금 현재 나이키라든가 아니면 그런 브랜드를 하고 있는 가맹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외부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사하고의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임차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임대업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본사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액이 안 나오면 본사에서 철수를 권장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조, 그 다음에 1조가 준비할 예정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원래 뭐 우리가 하면 잘 되고 잘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데 와서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바뀌는 게 이렇게 실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우리가 말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전통상인 입장에서도 또 그런 과정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의심이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조의 질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7조입니다. 진해 경화동에서 새벽에 라면 끓여 팔고 있는 장달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같은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필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전문가분들께 바로 직접 여쭤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필드가 이제 처음에 아까 다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차성 측에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다이가 100이라 했을 때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에서 80%, 소상공인 20% 정도의 비율로 파이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쪽에서요. 차성 측에서는 파이가 늘어날 거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장사를 해보고 대기업몰에 입점을 해보았을 때는 매출, 부가세, 설거지비 등등으로 4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파이가 늘어나더라도 그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총량이 그 매출에서 순수익이 적게 된다면 그 수익이 창원에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파이가 늘어서 100이 105가 된다고 했을 때도 20%의 영세 이제 파이의 타격이 온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교통이 차성 측에서는 교통이 괜찮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을 거고 추후에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일반 시민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차가 막힐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필드가 들어와서도 저희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80만 명이 들어있는 카페에서도 고향이나 이 경기권에 있는 스타필드 입점한 곳의 주변의 상인들이 매출에 대해서 큰 피해가 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론은 이제 스타필드가 입점했을 때 지역 상권하고 공존하는 의미에서 지역 상권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이나 개인 영세업자들의 활성화의 사업을 창원시 정책에만 맡기지 않고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반대 측면 쪽 분들께 스타필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지원금이 나온다면 입점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다만 또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측에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사람 직관이 중요합니다. 직관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통은 그렇게 공감대 있게 직관에 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상생 부분에 조금 아까 질문이 좀 반복돼 가지고 반은 이쪽 서고 반은 이쪽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자본 있고 시대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애의 가치죠. 중요한 가치죠. 그 믿음이죠.
지금 신세계는 저희가 좀 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 대동집이 들었을 때 상인들하고 상생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회의록을요. 여기에 이제 이기만 들어오고 다른 데들은 두 군데 세 군데 안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회의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상생 협약서 원본이고요. 전통시장 7군데하고 신세계 이마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마트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이갑수되어 있습니다. 도장 찍어놨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후로 진해는 노브랜드가 오픈을 또 했고요. 다른 지역에 또 했고요. 두 군데 이미 했고 또 최근에 내일 모레 10월달에 한답니다. 이게 대기업의 현주소입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보여줬던 상인들에 보여줬던 신뢰 자본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겠습니까? 대기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정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원시하고 저희 상인단체가 잘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문화가 있고 삶이 있고 이런 시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꼭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을 1조에서 찬성 측에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청원시 공립동에서 고동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정 반대 입장을 떠나서 이러한 시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공론화 과정에 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은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좋은 전례로 남아서 앞으로도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입 토론에 참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성 측의 질문이 있는데 한강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에 스타필드가 이제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스타필드 생기는 게 창원시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필드 측에서도 창원시의 그 매력을 느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지를 설명을 한 것이고 그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발표하신 거 보면은 주변 상권 동반 승화를 위해서 그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상권 세태를 우려하는 만큼 주변 상공인과의 성생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창원 시민에게 기업 이익 분배 방안, 그다음에 시민이 문화수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성 측에 질문 해주셨네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창원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경쟁을 하는 것은 이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 유통업체 아닙니까? 이런 서로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우리 소비자들의 편익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사실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인근을 살면서 먹을 식료품이나 간단한 생필품을 여러 사던 소유층들이 스타필드까지 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큰 창원으로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 포함해서 창원 시민들이 주말이면 다 빠져나갑니다. 김해, 대구, 부산 이런 데 쇼핑하러 다 나갑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가 이미 공동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외지로 빠지던 창원 시민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에는 외지 방문 비율이 85%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지에서 오던 그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오히려 그 전통시장 이런 데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가지고 특화를 하면은 그 전통시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뭐 다른 그 사례를 들어도 뭐 복합 쇼핑몰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통영에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시에서 유치했습니다. 유치하고 나서 거제도 대비해서 통영이 그 10몇 년 전에는 관광 산업이 훨씬 낙후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유치하고 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하와이가 없어지고 나서 창녕 낙후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미리 박수 쳐주시니까 제가 뭐 할 일이 없네요. 많이 서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학습速도가 빠르신데 제가 잠시 하나 안내를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찬반 양측에서 좀 여쭤볼 것이 방금 전에 7조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찌 보면 찬성 측에 또 반대 측에 같이 질문을 좀 나눠서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도 그런 뜻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저도 발언하는 부분은 체크를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올라와 있기는 반대 측에 질문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찬성 측 기회를 드리면 반대 측 기회를 제가 함부로 또 침해하는 것이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반대 측에서 동의가 되신다면 요 얼마나 그 기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찬성 측에서 잠깐 발언할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대 측에서 동의하셨으니까 7조 질문 중에 앞부분 이해하셨죠? 네. 예, 예. 부탁드립니다. 7조 질문 중에 그 스타필드 측면에서 얼마만큼 투자 부분과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통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생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 스타필드의 경쟁이 아니고요. 스타필드와 스타필드, 그 다음에 백화점과 백화점, 각각의 점포 간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포 간의 경쟁은 대부분이 다 거기에 있는 점장들이 있죠. 점장들은 자기 점포에 대한 매출액이 안 올라가게 되면 점장은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 배분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소비자들에게 최저가를 주는 거, 소비자의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게 이런 유통업체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약속한다면 입점을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익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하셨죠. 설거지하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파이 부분이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스타필드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 입점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 측에서 답변해 주셨고요. 반대 측에 배려에 의한 그런 답변이었다는 부분 꼭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또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서로 친하지를 않으셨어요. 옆 사람이랑 별로 얘기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도 좀 됐겠다, 친해지게 됐겠다. 전문가 얘기해주니까 참 좋다고 하시면서 자기들끼리 자꾸 얘기하세요. 나쁜 거라는 뜻은 아니라 토의는 분인 토의실, 경청은 대연에서는 요 앞을 맞으시는 거 집중해서 뜨겁게 박수 한 번만 할까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13조에서 공통 질문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네, 13조입니다. 의창구 소속도 최병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교체하고 하겠습니다. 그 스타필드에 공간에 참여해 준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한 이틀 동안 이렇게 고생 많이 해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속동에 사는데 바로 스타필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사무실 잠깐 요거 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소각동이 분부됐을 때는 너무 저지해서 지금 많이 이제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서필드가 들어오기를 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스타필드는 지역 소상인이 많이 판매하는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고 주말 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특산물, 특설 매장을 열면 상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양측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 예, 질문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부터 먼저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일단은 주변 상권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입점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을 소상공인의 협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특산물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곳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생 방안으로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복합 쇼핑몰 가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 고객이라고 그러죠. 목적입니다. 딱 내가 스타필드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입니다. 김해 아울렛에 가면 아울렛 가서 특산물 매장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 옷만 사봅니다. 거기는 특산물 매장을 방문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과 가서 쇼핑을 할 것인가 여가를 즐길 것인가. 근데 거기에 특산물 매장이 있어서 홍보나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특산물 매장을 안에다 넣는 것보다는 스타필드가 특산물이 있는 맛집이 있는 곳을 전국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필드에 대해 지도를 창원시 내부에 있는 관광지도라든가 맛집 지도라든가 전통시장 지도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배치를 함으로 해서 스타필드와 주변 상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창원에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창원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창원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왔을 때 전혀 모르던 걸 너무 많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 창원에서 잘 모른다는데 저 창원에 있는 교수님들 10분 정도를 만나 뵙고요. 그분들이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내용이 있을 게 그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를 제가 대신 답변을 하는 거지 제가 창원에 대해서 솔직히 한 3개월 동안 공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 고객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생 방안은 지도라든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창원 전체를 곳곳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상생방하지 않겠습니다. 특산물 매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원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답변 보겠습니다. 네, 대변 질문에 대해서 반대측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 전주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통 어떤 이런 시장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전주 안에 공설운동장이 3-4년 전에 롯데로부터 이제 팔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승수 시장이 그 당시에 전주가 갖고 있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가치는 롯데가 아니다라는 이런 본인의 생각을 갖고 지역 상인들의 요구랑 그리고 지역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사실 롯데몰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았었습니다. 창원이 갖고 있는 가치가 신세계 스타필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프랑스를 가나 외국에 영국을 가거나 그 나라에 가서 영국에 프랑스에 가서 롯데몰을 보거나 스타필드를 보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몇 가지 품목 상생 조정한다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진정한 상생하려는 보지도 않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이 주변 상권의 보호를 하는 차원의 상생을 만들려면 정확한 영향평가를 거쳐서 조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고요. 거기 우리는 마케팅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얘기합니다. 대체는 중복되는 거죠.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갖고 가는. 보완제는 서로 시리즈를 내는 겁니다. 자, 자연스러운 상권의 형성은 됩니다. 창원의 용호동에 가로수길 카페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더 발전해서 세로숲길로 이렇게 또 진화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생태계에서 상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 카페 거리가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안에 그런 거리가 생기면 기존의 상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겁니다. 예, 문화는 그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3조에서 반대측에 질문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원시 이창구에서 온 정광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나이 20살이고요.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해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와서 되게 영광이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대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대기업 상반에 대항하여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서 정책을 정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예, 사례 있습니다. 마케팅 잘하면 됩니다. 정읍인강 어디 전라도 쪽에요. 전통시장에서 있는데 현대카드가 정말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3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폐허가 가는 전통시장이 살았고요. 그런 마케팅을 잘하면 되겠죠.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창원에는 그런 또 생각이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도 별로 안 해봤고 기존의 그 상인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스스로 문제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눈을 키워서 만들어내는 부분을 가지게 되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데 정부가 이번에 30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답니다. 창원이 그것 반드시 그 프로젝트를 따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 마포에 5년 전에 롯데 아니죠 홈플러스 대형 마트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상인들이 거리에서 농성을 하면서 협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기청하고 서울시 중지하에 사업 조정이 됐고 조건은 그랬습니다. 전통시장에 망원시장, 공동시장, 마포에 많은 전통시장이 6개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건과 관련돼서는 안 팔기로 그래서 상생 품목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홈플러스가 마포구에 SSM이 꽤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거기서 SSM 중에서 하나를 기존에 영업하던 거를 철수하는 걸로 해서 지역 상인들하고 상생안을 만들었고요. 그런 상생안 이후에 의무휴업을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의무휴업이 적용되고 나서 전통시장에서도 그 대형마트가 쉬는 날 본인들도 쉬기도 하지만 마케팅을 통해서 표시 나지 않습니까? 총장님 오늘 처음 오시니까 그냥 계속 해도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예, 애들이 없습니다. 총장님께 다시 말씀드린 저 그렇게 야박하고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에 부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성 질문은 우리 4조가 이어갈 예정인데요. 잠시 하나 저희들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공론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령대로 그 다음에 지역대로 숫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예컨대 유창구는 지금 50만 사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뽑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 30대, 40, 50대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컨대 나이 드신 분들만 오시면 안 되잖아요. 20대 지금 방금 전에 발표자 같이 아니 질문자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오신 분들도 있어야 창원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20, 30대 참가자 모으는 게 창원시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 모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전화 받아주실 때 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못 온다고 다 젊은 분들 바쁘셔서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 와 계신 젊은 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측에 4조에서 질문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예, 먼저 이번 행사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뜻깊은 시간을 보낸 김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고
그리고 제 아내는 14년째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부싸움 많이 하지만은 이번에 그 경청하고 숙이라는 이 두 단어를 새기고 앞으로 부부싸움을 안 하도록 저는 창원에 대다수 있는 회사원들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은 가족들하고 주말에 여행이나 많이 갑니다. 근데 보통 서울을 가면은 이케아나 코엑스, 롯데몰드 갔다가 또 광장시장 가서 녹두전도 먹고 또 통일시장 가서 그 동전으로 밥 사 먹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을지로 골목 가서 노가리에 맥주도 마시고 또 대구도 갑니다. 대구하고 부산을 자주 가는데 대구도 가면은 동대구 신세계도 갔다가 그리고 김광석 거리도 가고 그리고 막창도 먹으러 가고 그래서 좀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업종을 얘기를 못하겠는데 경쟁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 관광객이 좀 많이 와야 파이 자체가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10년 전에는 3,000억 매출에 500명이 있으면 지금은 2조에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 유진상 교수님 계셨으면 제가 정말 여쭤보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약간 그냥 실언이었던 것 같은데 두 번을 강조하시니까 여기는 지금 바쁘신 시민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창원 입점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 진주에 오시면 무조건 땡큐 하겠다, 찬성하겠다 하시는 그 두 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패널로 계셨으면 진주에 고향이신지 아니면 땅이 있으신지 근데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게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쪽에 찬성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많으면 하는 게 맞고 그러면서 단점을 보완해야겠지만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있는지 4조 찬성지 질문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땅이냐 물어보는 거는 그 인권 모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요. 먼저 질문 받고 진행한 다음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역업체 물품을 먼저 우선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주차비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시설 현대화 같은 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론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방안은 항상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우선책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면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상생 지원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현금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였고요. 저희가 만약에 스타필드가 하고 있는 공급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지역 주민에 대한 주차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에서 영수증을 가지면 주차라든가 할인권 행사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여기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타필드 자체로 해서 예산으로서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예산이 정해져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5%입니다. 5% 내에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지원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여기다 10억을 지원하게 되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야 되냐면 약 1,000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10억이다, 20억이다, 말해서 30억이다, 40억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10배에서 20배, 많게는 50배까지 해야지만 매출액이 올라야지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소비자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필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사람들을 모아서 안내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구성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고요.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할 때는
정부에서 2000년도서부터 약 3조 정도의 돈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상권에서도 발표드렸지만 연간 100억 이상의 창원시에도 시설 현장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잘할 수 있는 것, 스타필드가 잘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스타필드가 잘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16조에서 반대측에 질문 있으신데요.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중동에서 온 명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 질문은요, 아까 처음에 한 질문과 비슷한데요. 스타필드가 창원에 들어오면서 창원 시민들의 선택의 권리가 많아집니다. 반대쪽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상인들이 힘들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상인들의 상인들의 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창원 시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반대측에서 그 김해 쇼핑몰에 가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창원 시민으로서 창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쇼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창원 시민으로서 창원에서 돈을 벌고 창원에서 소비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소비자의 선택권과 상공인의 생존권은 항상 부딪혀왔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자, 소비자의 선택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통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소문만 갖다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요구하시는지 잘 압니다. 문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만들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넘치는 시대입니다. 넘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족의 시대가 아닙니다. 대형마트가 전국으로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527개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에 인구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15만 했는데 지금 10만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미 인구 4,800만에 527개면 이미 20-30% 넘었습니다. 이게 인구 대비 과잉 공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김해 가시라는 것들은 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자동차 민화 시대입니다. 그럼 스타필드 창원에서 소비하면 그 돈이 창원에서 돕니까? 창원에서 돕니까? 다 본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본사 가죠. 김해 역시 가더라도 본사로 가는 겁니다. 돈이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대 도래에 김해 가셔도 되지 않겠냐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2만 명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 아픔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살자는 거죠.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정의랑 무엇인가의 발크 샌들 교수님도 사후상권을 보호하는 게 시대 정신에 더 부합니다. 100%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대안이 있으면 절대 부족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고맙습니다. 이어서 10조에서 찬성 측의 질문하실 예정이고요. 10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의견이 잠깐 있으셨는데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라도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절했느냐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좀 넓게 판단해 주시고 가능하면 좀 질문에 집중하시되 논의했던 내용들을 꼭 얘기해 주시고 방금 전에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드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의 다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면서 함께 경청과 수기의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조 질문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구에 거주하는 시민 조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필드 입증을 두고
제가 이런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는 영광입니다. 그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상생 방안은 굉장히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아직 창원에 없는 체험시설, 즐길거리가 있는 스타필드는 저는 소상공인과의 상관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 편의시설 입점을 통해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야 하고 높은 질적 체험시설의 입점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 골목 상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도시이기에 중소상인과 스타필드 상생을 위해서 창원시뿐만 아니라 찬반 양측 집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창원은 젊음의 도시, 제2의 도약을 위해 꿈꾸는 도시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의 랜드마크 건설로 창원 도시 이미지 가치 상승인 스타필드는 반드시 저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 시대입니다. 소상공인분들도 손님을 기다리시기 전에 손님이 오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 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의 발표에서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매출 감소 피해와 종사자 실직을 언급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에 다니는 직장이지만 일단 저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이나 보고서 이런 것도 많이 썼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떤 그 분석적 입장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대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많이 감소한다. 이 데이터가 일단 굉장히 잘못된 데이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사한 데이터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체감 조사입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예측 조사입니다. 그 예측 조사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가정이 잘못되었고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 한 1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간서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136페이지 봐주시면 일단 이 조사 자체가 보면 10km 이내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근데 마치 곱하면은 전체 소상공인을 곱했어요. 그 가정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예측조사인데 예측조사의 9.1%가 폐업한 거라고 외치겠는데 그게 9.1% 전체 소상공인들이 다 망할 거라고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를 봐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폐업에 대한 그 예측 질의를 한 건데 그 예측 질의를 한 거 가지고 마치 전체를 소상공인을 곱해서 계산을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27,000명, 18,000명 이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그 조사 데이터 모든 조사 데이터 카드를 보면은 그 제대로 조사한 정부 데이터나 보면 카드 조사나 통계청 데이터에서는 이런 조사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절대 소상공인들이 준다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공론화를 진행할 때 모든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좀 유연성이 있다고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엄격하게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의 찬성 반대를 아예 말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물리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것들은 충분히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다만 그것들은 우리가 전제가 뭐였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니까 표현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다만 토론은 시원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6조에서 공통질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예, 점심시간이 공통질문까지는 해야 돼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먼저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점심시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마산 회고에서 온 원치현입니다. 다음 주들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대한 안 좋은 사례가 아니라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의 국지성이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기존의 상인의 색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타필드와 기존 자영업자들이 손을 잡고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대안은 생각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례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 3년 전에 고향 스타필드에서 앞소바라고 어린이 유아용품 판매하시는 전주 가족들이 저희 단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점주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특수상권이라고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에 입점을 할 때는 그만큼의 투자도 따라야 되고 그걸 감수해서 기대하는 수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360일 연중무휴, 그 다음에 수수율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35%에서 40%까지도 나가는데 나이키 같은 국제적인 브랜드한테는 더 싸게 수수율을 낮게 책정을 해줍니다. 갑을 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형마트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갑이고요. 거기 입점하는 브랜드가 을이고 브랜드사에 통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병입니다. 갑과 을이 정하는 수수료율과 갑과 을이 정하는 프로모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병입니다. 그 병의 한 분이 고향에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상생안을 논하기 이전에 저는 복합 쇼핑몰이 과연 새로운 유통업체인가,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우리 모두의 국민 경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먼저 신세계나 롯데 대기업 측에서 좀 올바른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대안론은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찾아가야 될 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 토론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내고 어떻게 같이 대안이 손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그때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얘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스타필드 365 운영에 대해서 복합식품은 365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교대로 이루어지거나 2교대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에 퇴근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3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퇴근을 하고요. 그래서 주 5일제가 되고 정부에서 그거를 52시간 근무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20대 분도 아까 졸업하신 분도 알고 계신데 요즘에는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근무제도 그래서 유급휴가는 줄까 안 줄까? 점심식 때 있나 없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수료에 대해서는 35%에서 40%에 대한 근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회사 다 브랜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생 사례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가면 여러분들 뭐 드세요? 네? 뭐 드세요? 네, 밀면 먹는 분들 계십니다. 밀면 먹는 분들. 네, 창원이 밀면 더 맛있습니다. 네, 제가 밀면을 부산 가서도 창원에서 먹어봤는데 밀면 더 맛있고요. 이런 맛집을 키우고 테넌트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상생 방안에서. 그리고 헤이리, 여러분들 헤이리 아세요? 헤이리, 파주 헤이리. 네, 쫄딱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들어가서 급상승했다가 다시 고향 쪽에 아울렛 생기면서 다시 망하다가 최근에 다시 홍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서 경쟁력 있게 우리 동네에 경쟁력 있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것도 같이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 창원에 가서 맛집만 들립니다. 저는 맛집만. 그러니까 전통시장 이런 거에서 특색이 있는 거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제가 창원에 가서 솔직히 6일 동안 40끼를 먹었습니다. 저희 4명에서 한 개씩만 먹어요. 맛있으면 2개. 그래서 맛집을 찾았는데 제가 아직 많이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부분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분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뜨겁게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네 분의 패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